네, 안녕하세요. 에듀라이크 플러스 학습 설계사 김윤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관리자 자격증, 그리고 역할, 그 다음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난 영상이었던 일본 IT 취업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에게 답변 드리고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학력과정 그리고 기간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 먼저 왔는데요. 이리온님과 끼루기님께서 고졸자 기준으로 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정척이 응시 자격과 IT결 학위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해야 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고졸 기준으로는 일본 IT 취업 준비를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준비하면 될까요? 네, 고졸 학력 기준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학점은행제로 학력 취득과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 아까 말씀하신 정척이 이거를 이제 동시에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학력 과정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으로 4년제 학위 과정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4년제 학위를 취득하는 기간은 당연히 직장인 분들이든 아니면은 뭐 따로 취업을 준비한 취준생이든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기간을 더 줄일 수도 있고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기간을 줄였을 때에 그걸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기간을 오히려 더 늘렸을 때는 과한 여유가 생겨서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서 조금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도 좀 발생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2년이라는 기간은 학위를 취득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경우가 국가기술 자격증이기 때문에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응시 자격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응시 자격 같은 경우도 조금 찾아보신 분들은 그러면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면 시험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더 빨리 만들 수 있긴 합니다. 학점은행제로 컴퓨터공학 전공을 진행할 때에 이제 4년제 학위 취득에 필요한 거는 140학점이지만 106학점을 취득하면 정보처리 기사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봤을 때 학위 취득 과정을 진행하는 도중에 응시 자격을 만들어서 시험에 도전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자격증 합격 여부는 당연히 나중에 보긴 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학위가 나오는 순서대로 이제 2년 정도로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학력과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일단 현지에 가서 의사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또 JLPT 준비를 또 계속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HRR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취업 면접 같은 부분도 컨설팅이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취업 면접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도 저희가 컨설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학력 과정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거의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 때쯤에 이제 실제로 나도 이제 취업을 나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과정과 일본 IT 취업을 나갈 수 있는 이 취업 면접 컨설팅을 저희랑 이제 연계되어 있는 학원, 면접 학원이죠. 이 면접 학원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이제 큰 기업으로도 이제 면접을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기관이니까 그것도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같이 연계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곳에서는 보통 HR, 대기업 HR 출신의 교수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취업 면접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의 주제인 안전관리자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란 어떤 직업인가요? 조금 간단한 예시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건설 현장을 사실 들어가 볼 일은 없긴 하지만, 아니면 길을 가다가 도로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현장직 쪽으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건축 일이든 아니면은 보건 쪽이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 안전 관리를 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전이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일을 할 때 다치지 않고, 이 사람도 이제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기업 내에서 또는 현장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다치지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문가이고, 그리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꼭 의무적으로 좀 배치해야 되는 인력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보통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장이죠. 그 운영하는 사장이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이제 선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임이라는 게 고용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고용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고용해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자면,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방금 말씀드린 이제 사업주, 쉽게 말해서 그 운영하는 사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된다. 대상 같은 경우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일반 제조업 기준이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일을 하는 형태 자체가 위험한 업종이거나 또는 특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50인 미만이라도 선임 의무를 감지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유해화학 물질을 다룬다거나 아니면 좀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선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외에도 제조업이나 아니면 건설업, 유해화학 물질 취급업 등등 뭐 다양한 이제 업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반드시 각 직종에 맞는 뭐 건설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관리자, 보건안전관리자 뭐 이런 형태의 안전관리자들이 있어요. 그런 관리자들을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어떤 그 취득 자격 조건이 있을까요? 우선 먼저 결과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무 경력을 최소 1년 이상을 쌓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통 명시되어 있는 거를 봤을 때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또는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쉽게 말해서 산업기사나 기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무 경력이 4년에서 6년 이상이 있으면은 선임 기준에는 충족을 한다라고 돼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장직을 일하시는 관리자분들만 하더라도 대부분 기사급, 심지어 기능장급 이상의 고스펙의 자격증을 다 보유를 하고 계시고 실제 현장직에서도 자격증이 없이 실무 경력이 있다고 해도 조금 고용을 안 하지 않는 좀 추세겠죠. 왜냐면은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자격증 없이 경력만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신뢰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관리 쪽에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는 좀 어려운 편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쉽게 말해서 공학 계열로 조금 졸업을 이제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보통 졸업반이 됐을 때 뭐 소방학 쪽으로 나오셨다면 소방설비 기사, 그리고 뭐 기계 쪽이라면은 기계 기사나 공조냉동 쪽으로 빠질 거고, 전기 쪽이면 전기 기사, 뭐 건축 쪽이면 건축 기사 이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 자격증 난이도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거의 취업이 보장이 될 정도로 인정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시간 노력을 투자해야 딸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쉽게 딸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게 막 공무원 시험처럼 너무 말도 안 되는 기간을 잡아야 딸 수 있다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딸 수 있는 자격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한테 또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좀 갖추고 싶다, 선임 조건을 갖추고 싶다라면서 좀 연락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연락 오시는 분들 거의 99%가 비전공자 분들이세요. 예를 들어서 산업기사면은 관련 학과의 전문대졸 학력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가 있고, 기사 같은 경우는 관련 분야의 4년제 학력이 있어야 볼 수가 있고, 그런 이제 두 가지 조건이 걸려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쪽으로 한번 봐보자면은 전기기사를 취득을 하고 싶은데 뭐 고졸학력이다, 또는 전문대를 졸업해서 4년제 학력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이제 전기 쪽이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시험 응시가 안 되더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통 질문을 주시는데, 이럴 때는 저희 에듀라이크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기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학습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직장인 분들이든 취준생 분들이든 뭐 주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뭐 학력을 만들거나 또는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만들어서 응시 자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요 기간이 최단 기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격증을 이제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에듀라이크에 또 문의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말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거의 성인이시고,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어리신 이제 20대 분도 계시고, 많게는 40대 또는 50대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보통 공통적으로 걱정을 하시는 게 이제 뭐 고등학교만 나오셨든 대학교만 나오셨든 일단 학교는 졸업을 하긴 했지만 지금 공부를 안 한 지 좀 오래된 시점에 있어서 다시 공부를 함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 그리고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학점은행제를 시작을 함으로써 본인이 목표하고 있는 과정들을 달성하기까지 저희 에듀라이크의 이제 전문 멘토 분들께서 혼자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목표하는 과정 달성할 때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 멘토들과 함께 나누시고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전문적인 멘토분들과 함께 목표 달성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 쪽에는 뭐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국가 전문 자격증부터 국가기술 자격증까지 뭐 멘토분들이 다 두루두루 다 자격증들을 섭렵하고 계시거든요. 뭐 실제로 취득한 분들이 멘토링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셨던 분들이라도 어려움 없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유튜브에서 짤로 보긴 했지만 유퀴즈를 보니까 50대 분께서 여자분께서 주부분께서 기사 자격증 준비하고 뭐 기술사까지 취득하신 다음에 연봉 2배로 뛰어가지고 이직하셨다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안전관리자처럼 현장이나 혹은 저희가 좀 알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준비하셔서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안 하시면 또 내년, 내후년에 또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 더 지체되기 전에, 머리가 더 굳기 전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2부에서는 저희 건강한 운동 관리사 자격증 관련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